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틀째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월 평균 1,000건 정도 보시면 1,000건 정도의 그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특정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뭐 이때 화면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좀 덧붙여져 있는데 그런데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됐고 이제 어제 알려지기로는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니까 사실 코인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사실상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특정하면서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거래 흐름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 거래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래 패턴만 보는데 예. 보통 범죄자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FIU에서 통보하면 이상한 게 맞아요. 대체로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에서는 어떤 인물인지도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중요 인물이면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첫 번째로는 이제 임의 수사로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기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때 이제 법원에서 생각했던 거는 소환하거나 이제 서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인데 지금 그거에 준하는 조사가 이미 김남국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해명을 여러 개 했는데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만 벌어지고 전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언론 확인 과정에서 됐다. 그 법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내용 가지고 이거는 조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임의 수사의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이런 판단까지 추가돼 가지고 같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제 발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각됐던 두 번의 영장 청구와는 반대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계좌 내역들을 좀 검찰이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얘기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 혐의 말고도 입법 로비와 미공개 정보 의혹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대형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인데 업비트 그리고 빗썸 계좌 여기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미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확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한 두 분 정도 우리 그 탑10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소유가 누군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갑에 들어갈 경우에 거래 내역, 시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분들의 어떤 추적에 따라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얼마를 거래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임위회 때 몇 시에 얼마를 거래했다, 4천만 원까지 거래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검찰은 기존에 지금 나왔던 것들만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예. 수사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그 이 위믹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왜 이런 처음에 우리 제일 지금 의문이 뭐냐면 처음에 초기에 김남국 의원이 왜 그 많은 양의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디서 그 자금을 얻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자 거래라든지 정보를 미리 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것과 플러스해서 당시에 이 코인을 발행했던 회사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러면 김남국 의원과 과연 그 발행했던 업체와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패턴을 쭉 추적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애초에 뭐 한때 80억 갖고 있었냐 100억 갖고 있었냐 얘기 때문에
위믹스를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도 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 근데 검찰이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 게 이 코인의 특성상 해외 지갑도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 거주지까지 들여다봐야 진짜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뭐 핫 월렛, 뭐 콜드 월렛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콜드 월렛이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USB 같은 데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USB만 어디에 감추면 그걸 확보하지 못할 때 과연 코인 전체 양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 그다음에 콜드 월렛 뭐 이런 것들은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를 검찰이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뭐 자택이나 주거지나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하면 혹시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이 기대를 걸 수 있는데 예. 현재는 그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가능성이 있는데 뭐 김남국 의원이 또 변호사니까 저런 부분에 대비를 해놨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결국 검찰과 김남국 의원 간의 일종의 게임의 양상으로 지금 수사가 발전될 가능성도 아하.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자택 혹은 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검찰도 이런저런 걸 다 들여다보겠지만 의문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김남국 의원이 작년에 30억 넘는 이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검색해도 나오지조차 않는 신생 코인으로 갈아탄 정황입니다. 클레이페이 토큰 총 발행량이 600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지금 김남국 의원 지갑에 40%가 들어가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뭔가 가치 작업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개인 지갑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 거의 없는데 아하. 이거 하나는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의문점 중에 제일 궁금하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위믹스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안 알려진 코인으로 거액을 갈아탔다. 근데 이걸 두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먼저 얻고 일로 쭉 갈아탄 거 아니냐. 뭐 결과는 좋지 못했어도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데 알려지지도 않은 코인에 36억치 거래를 걸어가지고서 15억의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이고 누구도 잘 사실 모르는 신생 코인인데 클레이페이 토큰에 이런 이제 몰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게 뭐 사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는 이 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 토큰을 띄우기 위한 누군가의 공모관계가 있지 않느냐. 여기로 연결되는 의혹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투자자로서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믹스라는 것도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는 되던 코인인데 예. 클레이페이 토큰은 거기에도 더 미치지 못하는 완전 진짜 잡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 얘기로도 2016년부터 코인 거래를 왕성하게 해왔고 수익도 많이 봤다고 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배치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했겠는가. 이거는 거래 패턴으로서도 굉장히 다르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았기 때문인가 혹은 그거를 아는 사람과 공모관계에 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15억치의 손해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통해서 뒤에서 뭔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드러난 거래로는 해명되지 않고 이건 더 수사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코인 전문가들의 얘기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덜 알려진 이 이른바 잡코인, 잡주로 갈아탔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클레이페이 토큰 이 업계 관계자 뭔가 모종의 거래 혹은 뭐 사전 정보 다 받은 거 아니냐. 혹은 사기를 당했던 측면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코인 전문가 뭐 일종의 꾼이라고까지 누군가는 평가하던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사기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상식적이지 못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 코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초부터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는 부분들을 보면 잡코인의 투자의 규제예요. 잡코인.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코인이 아니라. 근데 손해를 보고 일이 갈아탔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기일 수도 있지만 사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 기업이 전체 코인을 100을 발행했을 때 80%를 보유하는데 예. 김남국 의원이 대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대리 역할을 하면 어시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모 기업의 코인을 건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코인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어떤 투자 형식을 바꿨는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은 이 회사 자체를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회사에 사기를 당한 걸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일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 15억 가는 손해를 본 게 내부자 정보라는 게 어떤 정치권에서의 내부자 정보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여의도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을 하지만 저 정도로 코인에 해박한 의원들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저는 자코인들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자코인 회사들이 상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깊숙이 개입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의 변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그 부분도 네. 뭐 여러 가능성 중에 있겠지만 검찰도 들여다보겠죠. 다만 이게 아무리 사기를 당한 거라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거액의 돈을 여기 투자한다. 뭔가 물밑에서 오고 간 정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의혹도 검찰도 들여다볼 테고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